네, 안녕하세요. 31개입니다. 오늘 이제 거의 주말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20대 후반까지는 주변 사람들과 다 비슷해 보이고,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뭔가 35살 전후를 기점으로 갑자기 나만 가난해진 것 같다는 감각이 밀려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주변을 보면 누군가는 집을 사기도 했고, 누군가는 이미 대출을 상당 부분 갚기도 했으며, 누군가는 결혼과 동시에 자산이 점프하는 반면에 나는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았고,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이고, 미래 계획은 갈수록 불확실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 감각을 개인의 문제로 해석을 하는데, 내가 뭘 잘못 선택했나? 내가 게을렀었나?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 하지만 이 질문은 대부분 잘못된 방향인데, 왜냐하면 이 현상은 개인의 실패라기보다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살이라는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사회경제 구조에서 이 시점은 자산과 소득과 관계와 기회가 분기되기 시작하는 지점인데, 20대와 30대 초반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월급도 비슷하고 자산도 거의 없고 빚도 비슷합니다. 이 시기에는 노력이나 태도의 차이가 눈에 띄지 않고요. 그러나 30대 중반에 접어들면 뭔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구조에 먼저 올라탔는지가 누적되면서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누적 효과가 매우 비대칭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자산의 유무인데, 35살쯤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노동소득에만 의존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집을 샀다, 못 샀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을 가진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불어나는 구조에 진입하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시간을 팔아서, 시간을 갈아 넣어서 돈을 버는 구조에 갇혀 있어요. 이 두 구조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는데, 문제는 이 격차가 20대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는 거죠. 모두가 가난해 보이기 때문이고, 하지만 30대 중반 이후에는 자산을 가진 사람은 점점 여유로워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팍팍해집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은 바로 나만 가난해지는 것 같다는 감각이고요. 실제로는 모두가 다 부자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부만 구조적으로 탈출한 것에 가까운데, 여기에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다면 바로 비교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20대에는 비교 대상이 뭐 동기나 비슷한 뭐 옆에 친구나 비슷한 연봉의 사람들이지만, 30대 중반 이후에는 비교 대상이 달라져요. 결혼한 친구나 이제 집을 산 동기, 부모님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사업이나 투자에 성공한 지인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비교가 더 이상 공정하지가 않고 출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데, 이때 박탈감이 폭발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시기에 사회가 보내는 메시지인데, 35살은 더 이상 가능성의 나이로 취급되지가 않아요. 사회는 이 나이대에 암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야 하고, 이 메시지는 이제 연봉이나 직급이나 결혼이나 주거, 자산 등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는데,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낙오자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기준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지는 거의 질문이 되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35살 전후에 느끼는 가난함은 단순히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은 기회나 선택이나 시간, 이런 어떤 구조가 한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고요. 그리고 이런 신호를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만 해석하는 순간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는데, 왜냐하면 이런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 우리는 잘못된 싸움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35살 전후부터 나만 가난해진 것 같다는 감각이 급격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점부터 자산 격차가 차이가 아니라 진짜 격차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20대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람들 사이의 경제적 차이는 주로 소득의 문제였지만, 월급이 조금 더 많고 적고 저축을 조금 더 하고 덜 했고 그런 수준의 차이인데,
이 시기에는 설령 누군가가 조금 앞서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뭔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30대 중후반에 들어서면 이 공식이 깨져버리고,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 돈을 버는 단계로 점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산 격차가 폭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산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 명확히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30대 초반까지는 아직 못 샀을 뿐이고 언젠가는 사겠지라는 말이 가능하고, 집을 못 사는 사람도 잠재적 보유자처럼 느껴지는데 30대 중반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미 집을 산 사람은 대출을 끌어놨지만 동시에 자산 시장에 올라탄 것이고, 반면 집을 사지 못한 사람은 가격과 금리의 이중 장벽 앞에서 점점 진입이 어려워집니다. 이제 대출도 많이 막고 있고, 이때부터 두 집단은 완전히 다른 시간선을 살게 되는데, 집을 산 사람은 매달 대출을 갚으면서도 동시에 자산 가치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고,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버티는 것만으로도 자산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집을 사지 못한 사람은 매달 월세나 전세이자를 지불하면서 자산시장 바깥에 머무는데,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누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격차가 누가 더 열심히 일했는가와 거의 무관하다는 것이고, 많은 경우 자산 보유 여부는 타이밍이나 부모님의 지원이나 지역 선택이나 운의 요소에 의해 갈려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뭔가 개인의 능력 차이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복리의 효과가 점점 작동하기 시작하는 이 30대 중반 지점이, 자산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그 자체로 속도를 얻습니다. 1000만 원과 1억 사이의 차이는 단순히 10배가 아니라 기회 접근성이나 투자 선택지나 리스크 감내 능력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공격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실패해도 다시 뭔가 시도할 여력이 있습니다. 반면 자산이 없는 사람은 실패해도 치명적이고, 이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겠죠. 그 결과 같은 나이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여유가 있지라는 박탈감이 돌아오죠. 이 시점에는 자산이 없는 상태는 단순히 지금 가난하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가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태로 인식이 되고요. 이 인식이 심리적인 압박을 극대화시키고, 또 하나 간과되기 쉬운 점은 자산 격차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문제라는 것인데, 자산이 있는 사람은 위험을 또 감수할 수가 있고, 창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뭔가 돌볼 수가 있죠. 반면에 자산이 없는 사람은 매달 고정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지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삶이 확장이 아니라 유지의 문제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35살 이후 갑자기 삶이 팍팍해졌다고 느끼는 이유는 실제로 선택지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30대 중후반은 자산 격차가 보이지 않던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때 느끼는 가난함은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다른 트랙에 올라섰다는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은 개인의 태도나 근면성이 아니라 자산이 중심이 된 사회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35살 전후를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또 하나의 변화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이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감각인데, 20대와 30대 초반에는 조금만 더 버티면, 뭔가 경력만 쌓이면, 연차가 또 쌓이면 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가졌다면, 실제로 초반 몇 년간은 연봉이 비교적 빠르게 오르기도 하고 직무 숙련도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자신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얻기 쉽지만, 중반에 들어서면, 30대 중반에 들어서면 이 공식은 급격히 힘을 잃습니다. 노동소득이 더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처음으로 노동소득의 천장을 체감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연봉 상승은 초반에 집중되어 있고, 일정 연차를 넘기면 상승폭은 둔화되거나 정체가 되죠. 승진이 되지 않으면 연봉은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가거나 또 그마저도 못 미칩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일부 전문직을 제외하면 35살 이후에 소득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때부터 노동은 더 이상 성장 수단이 아니라 유지 수단이 되는 거죠. 문제는 사회가 여전히 노동을 성장 수단처럼 말하는 데 있고, 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발생한다면 누군가는 노동소득 외에 수익 구조를 이미 만들어놨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라는 거죠. 30대 중반이 되면 주변을 둘러봤을 때 단순히 월급만으로 생활하는 사람과 자산과 수익과 부부 합산 소득과 이제 부모 지원 또 사업 소득 등
복수의 수입원을 가진 사람 사이의 격차가 분명해집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게 되고, 왜냐하면 노동소득은 선형적으로 증가하거나 정체되지만 자산소득은 복리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이 순간부터 같은 직장과 비슷한 연봉이라는 기준은 더 이상 삶의 수준을 설명해주지 못하고요. 20대에는 노력 대비 보상이 비교적 즉각적으로 돌아왔다면 30대 중반 이후에는 노력의 상당 부분이 유지비용으로 소모되고요. 야근을 해도 성과를 내도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반면 책임만 늘어나고 업무 책임이나 조직 내 역할이나 때로는 가족 부양까지 겹쳐지고, 이때부터 노동은 성취가 아니라 부담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죠.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시간의 체감, 가치가 달라졌다는 점인데, 20대에는 시간이 많다고 느끼지만 30대 중반이 되면 시간이 가장 부족한 자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떨어지고요.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동시에 또 해야 할 일은 늘어나니까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자기계발이나 새로운 도전을 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노동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이때 느끼는 무력감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에 대한 직감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개인의 능력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많은 경우 같은 수준으로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조차 35살 이후 비슷한 벽에 부딪히는데, 이 차이는 개인의 태도보다는 어떤 상태에 우리 자신을 세팅했는지에 대해서 발생이 되는 거죠. 노동만으로 살아가는 구조에 머문 사람과 노동을 자산, 관계, 기회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사람의 격차는 이 시점부터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요. 그래서 35살 이후에 나만 느끼는 가난함은 돈을 뭔가 적게 벌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노동이라는 게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순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앞으로 더 나아질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비로소 가난해진 것처럼 느끼겠죠. 이 감각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지만 뭔가 쉽게 말하지 않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